제가 벌써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생명 살림 법회 법석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1970년대 이후로 화두는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누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소화가 딱 되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어딘가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아파.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깨 이런데 누가 이렇게 만지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란 말이 딱 그 말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딘가에 맺혀 있고 그것이 압박으로 자꾸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자꾸 뭔가가 맺혀서 쌓여 있으면 그게 응어리가 져서, 옛날 표현을 하면 애응지물이라고 옛날에 표현했거든요. 대종고 스님이 이 표현을 썼는데, 애응지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응어리가 이렇게 딱 맺혀져 있다.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스트레스 중에 3종 세트 또는 4종 세트가 있는데, 3종 세트는 모시면 안 되는 우강불이라고, 우울, 강박, 불안.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불면.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면 매우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잠은 어떻게 좀 잘 자고 있나요? 영 시원치 않은 답.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녁 때 한 11시쯤 잠을 자면 아침에 한 6시나 이렇게 탁 일어나면 기가 막힌 거죠. 한 7시간을 그냥 누웠는데 그냥 눈 떴더니 6시요. 근데 이제 뭐 좀 본다고 이러다 보면 새벽 1시, 2시 되고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한 30분 뒤척뒤척 하다가 또 깼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러면 망한 거죠. 삶이 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다양한 이제 고통들이 오게 되면 이거를 잘 못 견디는데, 이게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울감이라고 해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좀 다른 표현인데요. 우울감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우울증까지 가기도 하는데, 동서양의 편차는 좀 있어요. 서양은 대충 좀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 그래서 약도 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우울의 편차가 또 굉장히 크고, 또 우울감을 잘 견딘다네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울감을 잘 견디는 민족이 잘 없대요. 서양에서 우울증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우울감이 되는, 하도 잘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다 우울해. 근데 이게 우울하지 않은 사람도 습관적으로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우울하면 우울증을 체크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원래 우울하면 잠을 잘 못 자고요.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밥맛이 떨어지고 잠맛이 없어지고 살맛이 떨어져서 나 이제 세상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와서 저한테 스님 어마무시한 일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우울해서 죽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겠죠. 그래서 밥은 먹고 오셨어요? 아침에 그냥 꿀떡같이 먹고 왔어요. 이러면 딴 얘기예요. 우울한 거가 아니고 딴 얘기인데 우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잠은요? 그럼 잠 한 8시간 자고요. 근데 제가 너무 우울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러 지금
분명히 왔는데 우울해서 온 건 아니고 열받아서 왔겠죠. 우리나라는 열받아도 우울하고 이래도 우울하고 저래도 다 우울한 거예요. 표현을 다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정말 우울하면 이제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일단 나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시간관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요. 진짜 우울해지면. 첫째, 정말 우울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날 낳고 괜히 미역국을 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울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세상 살 가치가 없나 봐. 뭐 이렇게 돼야 진짜 우울한 거예요. 우울 증상 중에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정말 우울하면 세상에서 나를 원하지 않나 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가치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우주가 나를 원하지 않나 봐. 그리고 이제 증상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겐 미래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난 미래가 없는, 난 현재도 없고 난 미래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에서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살맛이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이거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한테 미래가 없는데 뭐 살아봐야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 중에 정말 큰 착각인데 본인만 잘 몰라요. 본인이 이런 생각에 이렇게 딱 붙들려가지고 탈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감이 깊이 들면 늪에 빠졌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게 늪에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물 위에 그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라앉겠죠. 통 누워 있는데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으로. 그래서 못 일어나요. 정말 우울한 분들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건사 예전에 여기 살 적에 제가 여기 2004년부터 한 5년 살았거든요. 근데 저쪽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시립병원 저쪽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위문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울한 분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알코올은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좀 심하신 분, 또 하나는 매우 심하신 분. 매우 심하신 분들의 특징은 일단 얼굴 컬러가 시커매요. 그리고 오돌이라 그래서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따주면 거기 한 번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장사. 힘이 좋아가지고 잘못 붙들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오돌이 이런 사람도 거기는 이렇게 들어갈 때 무서워. 그 사람들이 일단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붙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위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가면 되게 좋아해. 지금 저 스님이 이렇게 오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근데 보통 술 드신 분들 얘기를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술 먹은 사람들 특징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기억이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한 거 또 하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이분들이 누워서 안 일어나요. 알코올릭은 오면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런데 우울한 사람들은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 가도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끝이에요. 아니라. 그리고 일어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누워서
스스로 알아서 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밥맛이 없다 그랬잖아요. 잠도 안 온대요. 누워있으면 잠 올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제 별명이 오징어였는데, 이제 아무 집이나 가면 이렇게 벽에 딱 기대 있으면 옆으로 스르륵 해서 잠자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장 좋은 건 저녁 때 되면 잠은 기가 막히게 잘 자요. 아니, 제가 뭐 이것저것 뭘 많이 하는데,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어쨌든 멀쩡해요. 그거 하나는 좋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도 붙으면 자. 벽에 붙으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딱 베는 순간 잠드는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번 생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박하지 마세요. 괜히 아이 말이야, 베개만 머리에 붙으면 잔다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러워서 하는 얘기, 부러워서. 본인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딱 붙어서 그냥 바로 잠이 온다. 이건 정말 전 세계 나라를 따따블로 구하셨을 거예요. 내가 살 땐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 한 10개 구해가지고 이번 생에 너무 정신 맑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못 일으키니까 잠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몸이 다 망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로 돌입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안 누워 있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넋 없는 사람처럼, 넋 빠진 사람처럼 그냥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가치하고 이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고 미래가 없는데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딱 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현대물이 이렇게 들면서 좀비화 되니까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라는 게 있긴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인데, 좀비화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질 않으니까 고민이란 고민을 다 하고 온갖 병원과 또 대학교, 심리학과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 의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상태가 저런데 저거 어떻게 좀 고쳐 썼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1970년대부터 온갖 대학과 병원에서 스트레스, 우울감을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찾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약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요새 약물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 병원 가면 우울합니다 그러면 약 줄걸요? 바로 약부터 약 드세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약 주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붙들고 얘기를 하면 답답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약을 빨리. 근데 이제 우리는 약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그런 모집단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법문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도를 한다든가 또 그 좋은 명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감을 낮추는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지는데 단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다양한 방법을 심리치료 기제도 발견되고 이랬는데 처음에 이걸 한 8주고 이렇게 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금방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상태가.
회복되는 듯 다시 도돌이가 되니까 고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 이거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기껏 찾았는데, 어라? 이게 또 똑같이 되는데? 심지어는 역효과 나는 방법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가 되면서 그 방법에다가 명상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명상이라는 걸 그냥 조금씩 그냥 처음에는 뭐 좀 섞어볼까? 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MBSR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치면 정념이라고 하는 8정도의 정념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명상을 이렇게 조금 실시해 봤더니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이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냥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여러분의 몸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면 심수심법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치면 감각적 느낌, 마음으로 치면 감정적 느낌이라고 하는 이 느낌, 그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했을 뿐인데, 첫 번째는 이게 어디서 효과가 있는 게 알려졌냐면, 명상을 뭘 섞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서양에서 자꾸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환자 중에 더 이상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 방법을 시도해봐요. 그게 뭐였냐면 암 환자가 그 음식을 못 먹어서 이렇게 죽거나 또는 통증, 너무 아파서 죽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명상 방법을 조금 해보니까 통증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누르면 아픈 거니까 암이라는 게 결국 따지면 스트레스가 너무 강력해서 손만 대도 아프고 손 안 대도 아프고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넓혀가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게 이렇게 눌린 것을 펴주는 효과가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되게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상을 점점 일반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좀 지나니까 90년대쯤 와서는 대상을 환자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점점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지치료라든가 그걸 MBCT라고 하는데 커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해서 인지치료, 지금 사실은 우울 환자들이 갖고 있는 게 인지적으로 오류를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다, 이게 굉장히 인지적 오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본인이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쓸모없다 그러면 여기 안 오는데 아니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겁나게 쓸모없는데 오늘 가서 내가 절에 가서 확인하리라 이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여기 미륵 대부 부처님 계시잖아요. 옛날에 어떤 거사님 한 분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저 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분 왜 그렇게까지 굳이 대교를 그냥 남들 뛰어내리니까 자기도 한번 뛰어내려 보리라 하고 이제 저 대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 부처님이 보여가지고 여기 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부처님이 커. 저기서 봤을 때 요만한 부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부처님 엄청 크시다 이거. 그랬더니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있을 때인데
요청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머리도 너무 좋고 일도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단 한 번도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는데 2등이 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중에 자기가 밀리고 딴 사람이 올라간 거야 자리에. 고급 공무원. 너무 열받아가지고 난 뛰어내릴 거야 뭐 이러고. 내가 이제 그분이 하도 그래서 내가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피라 그러고 그 안에 본인이 가고 싶은 그 자리를 놓고 꽉 쥐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손을 털털털털 떨고 막 이거 못 놔. 내가 놔보라 그랬는데 못 펴. 이분한테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 자리가 자기한테는 목숨 같은 자리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밀리다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내가 너무 힘들게 새끼손가락부터 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근데 이 정도로 본인이 뭐 원하는 게 있어서 안 되면 이게 강렬하게 쥐고 그 고통이 엄청날 텐데 쥐고 있으면 아프거든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여러분 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꽉 쥐고 더 세게 한번 쥐어보세요. 진짜 숨을 멈추고 미친 듯이. 팔이 아파. 팔 아파.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분은 그 자리가. 그리고 그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리가. 내가 여기 올라가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아주 간단하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거기다 그 자리를 놓고 이렇게 그게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녹이라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호원해져 가지고 온 건 아니고 한 달 걸려서 매주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여튼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그 한 1급 정도까지밖에 못 가지 않아요? 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공무원이면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거의 왔는데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못 견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봉사에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는 여기 상담국장이나 이런 제도는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그때 이제 여기 상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행 상담 겸 뭐 심리 상담도 하고 또 하나는 결혼 상담소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맡아가지고. 이것도 결혼 상담소도 거의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상담소 맡으면서 사실은 그 가족치료 전공을, 제가 전공 중에 가족치료 전공이 있어요. 그 가족치료 전공한 몇 안 되는 스님이 절 거예요, 아마. 제가 봉헌사에 있으면서 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족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를 사실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명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서양 사람들이 훨씬 빨리 접근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관계 치료도 명상으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했어요. 자,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명상이 뭘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상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는 명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서구에서. 그래서 이런 거죠. 명상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꽉 막힌 인간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더 확대가 돼.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한다는 사람들이 정신과 이렇게 와서 상담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이유가 명상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어딜 보내냐면 명상센터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게 명상센터 잘못이에요? 명상 잘못이에요? 보낸 사람 잘못이에요? 간 사람 잘못이에요? 사지선다형은 너무 문제, 내 쪽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명상은 잘못 별로 없어요. 어쨌든 명상센터하고 명상 별 잘못이 없어. 근데 오해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들을 보면 명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70년대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다가 90년대 초부터 굉장히 바뀌어요. 명상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이러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우울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는데 명상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중에서 우울에 대해서 명상의 좋은 점이 특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우울하면 미래가 없는 듯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면 마음을 현재로 이렇게 잡고 현재로 오게 하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현재로 오게 하니까 과거나 미래에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가 현재로 와서 현존이라는 개념에서 다 녹아나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현재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게 되면서 시간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되게 재미난 효과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특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부분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전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전환은 심리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전환이 뭐냐면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걸 뜻해요. 내가 이렇게만 보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보는 초점을 내가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인 게 우리 생각은 보통 많이 묶여 있거든요. 어디 요새 표현을 하면 꽂혀 있어요. 이렇게 딱 어디 딱 꽂히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딱 꽂히면.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모처럼 이렇게 꽝꽝 박아놨던 걸 다 뽑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명상이라는 게 그리고 조금만 하면 위에서 본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슈퍼비전이라는 개념인데 위에서 본다고요. 하나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만 보다가 이거보다 하나 위로 올라가서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을 위에서 바라봤더니 전혀 별일이 아닌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명상을 내가 조금 명상이 된다 싶으면 탑재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새 드론 있죠, 드론. 여기 다니는 드론. 이게 묘하게도 여러분이 요 머리 위에 드론이 하나 딱 탑재가 돼요. 드론의 특징이 위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눈이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다 하나 탑재가 돼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스스로 조망을 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드론을 여러분이 탑재했다고 보통 우리가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다르겠죠. 여러분이 걷고 있으면 걷는구나, 먹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드론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색다른 경험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드론이 탑재돼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내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가 뭐 하는구나. 누가 뭐 하는구나.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갑자기 생겨요. 되게 신기하게. 자, 그래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요즘 발표가 많은데 가장 오늘 핵심으로 얘기했던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 우울 감소라는 것은 너무 연구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소개 안 해도 여러분 인터넷만 쳐봐도 명상의 효과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요새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이것은 청정도론에서도 옛날 텍스트인데 AD 5세기의 텍스트에서도 식객에서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할 때 당장 여러분이 기본적인 명상만 해도 잠을 잘 잔다고 표현해요. 신기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이 온다 이러면 제가 지금 명상적으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수면의 질감을 향상시키 법당에서도 잠을 자게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 같지 않아요? 최고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박수까지 제가 잠재워 드린다고 잠재우는 데는 제 능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정이 할 때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요새 몰입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몰입을 이렇게 하면 플로우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수가 넓어져요.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런 걸 경험하시면 그게 선정의 효과예요. 그 효과가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계속하면 첫 번째 물론 이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셔야 되고 이완이 되면 집중이라는 게 되고 집중이 계속되면 몰입이라고 하는 경우를 하는데 몰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걸 플로우라고 해요. 흐른다고 크게 갑자기 확 흐르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제가 이제 요새 초등학교 다녔는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라서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옛날에 먹지하고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옛날에 사오라 그래서 먹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면 좀 있으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붙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집중력 몰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집중을 이렇게 계속하니까 몰입돼서 불이 확 붙어요. 그럼 땅이 확 다 드러나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상 중에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보통은 지관이라고 해서 이게 그칠 지자하고 골관자를 쓰는데 지는 마음 고요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명상 중에. 그리고 관이라고 해서 관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관은 사실 여실지견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뜻하는데 요새 중간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명상법이. 여러분 자예관 또는 자비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원래는 자비희사의 줄임말인데 사무량심, 사무량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방법론이 요새 워낙 확대가 돼서
이게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은 지, 자, 관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관 이랬거든요. 지를 계속하면 정의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관을 계속하면 지혜의 해자를 써서 통찰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관이 한 단어고 정해가 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를 계속하면 정의, 관을 계속하면 지혜, 해. 그래서 이거를 지관 또는 정해 이렇게 두 개가 짝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독립적으로. 원래는 이게 그 집중력 향상의 방법론으로 처음에 썼는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좀 변하면서 자비사가 훨씬 효용성이 높은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관이라고 하는, 자비사의 자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자관 형태가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자관이라고 하는 게 요새 굉장히 인기가 높고 이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게 입에 안 익숙하면 큰일 나는 거고, 우울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한 사람, 나는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행복합니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고 그냥 본인을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나는.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네, 이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되면 여러분들은 돈 쓸 필요 없이, 아니 우리 무제칠시라 하잖아요. 돈이 안 들고 보시하는데 이게 진짜 무제칠시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에게 자비이사를 방사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거기 뭐 심시도 있고 신시도 있고 이런데 그게 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나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네, 이러면 이게 비관이라고 하는 연민관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고통 아웃 이러시면 돼요. 행복인 고통 아웃. 근데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름 있죠? 이름 없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 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아무개는 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길죠, 근데? 너무 긴데? 이름을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길어서 난 이름을 모르겠다. 두 번째, 아픔과 괴로움. 이것도 너무 긴데? 그러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길면, 못 외우면. 저는 이제 하도 해가지고 4개나 된 단어를 다 외웠지만, 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이고등락 이러시면 되죠. 아니, 다 줄여. 이것도 길면 다 빼. 이고등락 이러시면 되죠. 나 아무개는 이고등락 이러시면 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이거를 옛날에 동고동락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걸 원래 우리가 원래 수희라고 하는 언어가 있긴 있어요. 수희. 이게 함께 기뻐함이라는 뜻인데 이걸 동락이라고 번역한 분이 있어요. 아주대 교수님이 이걸 동락이라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했는데 동고동락할 때 그 동락. 이게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명상법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함께 기뻐함이래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옆 사람이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이게 잘 안 된대요. 부부 사이에도 그게 안 된대요. 잘 될 것 같은데 희한하네. 이상하게 우리가 에고가 준동하면 나한테 딱 매여 있으면 주변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명 중에 1명 올라갔는데 이 한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뒤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 1명 올라간 거지? 그게 참 또 알 수가 없는 건데 세상 일은 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둘 중에 1명 올라가면 그 뒤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지, 이제.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행복이고, 내 행복은 내 행복이지, 뭘. 그런 게 어딨어. 어? 이게 더불어 살라 그러고, 우리란 표현도 굉장히 많지만, 얼마나 안 되면 우리라고 썼겠어요. 이게 얼마나 안 되면 우리라고 하겠냐고. 우리화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면 그 말 쓰겠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행복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행복이 저봐 얼굴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져.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아니 신기하네. 내가 매년 와서 이거 하는데도 이게 정 표정이 옆 사람만 뭐라 그러면 희한하네. 저 볼 때만 해도 막 빵긋빵긋해요. 지금 이 상태가 저 볼 때는 이제 빵긋빵긋인데 옆 사람 보세요 하는 순간 이게 표정이 야 이거 너무 그 티가 아니 우리 그래 다 도반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다 봉사 신도인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다 봉사 신도인데 와 그렇게 어려우면 여기 스님들을 보세요. 스님들 보면 환희심이 나지 않나요? 이거 봐. 목소리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스님들은 얼마나 평소 때 스님들 좀 봐주세요. 스님 어떤 스님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알면 다쳐 참 그것도 그렇다. 어쨌든 자 옆에 분들을 보면서 자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네. 강요한 게 없어요. 또 집에 가서 아유 절에 갔더니 말이야 옆 사람을 보라 그러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았어 나 이러면 망한 클래스인데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순서가 3번째로 오는 거예요. 잘 안 돼가지고 이거 훈련을 다 거쳐서 3번째 이렇게 위치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 이게 보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이게 진짜 진정하게 나눠주는 건데, 어렵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 붙들고 이렇게,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 아마 갑자기 애들이 정색을 하고, 우리 엄마가 절에 하더니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이거 손 잡고 잘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애들도 되게 멀어요. 점점 이렇게 사춘기 지나면서 어렵지 않던가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 잡고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평정심을 찾게 된대요.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이 우울감이 증폭할수록 이게 안 된대요. 우울감이 하면 갈수록 이게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주변을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에를 못 본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옆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옆도 보고 마음도 한번 챙겨보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훨씬 맑고 편안해진대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 기운으로 주변에 있는 우울한 분들 조금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서양 분들이 그 조금 부담스러운 표정을 짓는 나라 민족, 나라 중에 탑3 안에 한국을 이게 엘리베이터 딱 열렸을 때 한국 되게 무섭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열었는데 전부 인상 팍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리면 보통은 서양 사람들이 헬로 뭐 이러고 되게 눈 인사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봤다고 반응이 그냥 내가 언제 봤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눈만 스쳐도 그 눈 어깨라도 스치면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얘가 지금 언제 봤다고 막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특징 이거잖아요. 누군지 아냐고. 내가 당신을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답을 하고 싶지만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에 다니실 때 조금 여유 있게 빵긋빵긋 웃고 다니면 꽃 달았다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건 좀 심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빵긋빵긋 이렇게 하면 저 송편을 잘못 먹었는가 보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심하고 최소한 너무 인상파로 이렇게 힘들어. 저도 땅만 보고 다니거든요, 요새. 왜냐면 이렇게 쳐다보면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나 또 땅만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그래도 우리가 얼굴은 쳐다볼 수 있고, 그렇죠? 얼굴 이렇게, 왜 째려보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최소한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녹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면 더불어서 기뻐해주고, 좀 이렇게 평온하게 더불어서 잘 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존중에 기반해서 이 사회가 훨씬 건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건강한 사회가 됐을 때 서로 도와가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